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예, 오늘은 2023년 11월 18일 한국 시간으로 11월 18일인데요. 어, 그 방송 중에 약 한 30분의 시간을 인터넷의 문제로 버퍼가 생기고 인터넷을 바꿔보고 하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의 실방송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던 그 말씀들은 전부 다 이렇게 녹화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2시간 안에 이 녹화된 내용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조민 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조국 장관님과 그리고 초선 오적,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KBS 사태를 통해서 본 한국의 언론과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MBC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께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민주시민사회와 기준, 그리고 정철성 변호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인터넷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서 참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 먼저 조민 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요. 저는 제가 2001년에 1985년에 영국에 유학을 왔다가 1990년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학원 강사를 한 10년 했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영국에 와서 다시 박사 과정을 마무리해야지 하고 준비를 했다가 결국은 돈 버는 이 학원 강사로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가족을 먼저 영국에 내보내고 아들 교육을 영국에서 시키고 싶어서 그러다가 2001년에 영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오면서 결심을 하나 했죠. 무슨 결심을 했느냐면 내가 영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때까지 제가 생각하고 나왔던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한국에 들락거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들락거리다 보면 세월이 가고 또 세월이 가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러다 보면 그 목표로 정했던 그런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을 들락거리지 않겠다. 내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그랬는데 2006년 1월 중순경에 그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연결 때문에 한국을 잠시 들어갔었습니다. 가서 한국에서 약 한 1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6년에. 그리고는 영국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는 한국을 들락거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제가 완전히 그 목표를 이뤄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06년에 한국을 갔다가 와서 2007년에 MBC를 통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겪고요. 그리고는 2007년에 망해버렸죠. 그리고는 2008년부터 MBC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김한주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또 영국에서도 소송을 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영국에서 2008년에는 김한주 변호사님 도움으로 MBC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리고 9시 뉴스에 정정 보도도 받고 했죠. 그러다가 영국에서도 역시 그 MBC 김장겸의 말을 듣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했고요. 그 소송이 2012년에 마무리가 되고 2013년에 또 다른 건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사람이 뇌종양 수술을 2013년에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변호사가 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을 보니까
제가 영국 땅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목적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딴 길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한국을 들락거리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나온 마당에 이제는 영원히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유럽을 다 돌아보기 전에는 적어도 제 아내와 같이 유럽을 다 돌아보고 구경하기 전에는 한국을 들락거리지 않겠다. 물론 뭐 많은 분들이 한국을 드나드세요.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가기 위해서, 치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일가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집안에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많이 한국을 드나드세요. 그러나 저는 한국을 드나들 명분도 없고 또 제 자신이 흐트러지는 것이 두려워서 한국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유럽을 좀 돌아다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는 일에 치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MBC 때문에 망하고 완전히 무너졌던 저의 생활을 다시 일으켜 세우느라 아직까지는 프랑스 파리밖에는 그리고 파리 주변에 몇 번 가볍게 간 것 외에는 유럽은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영국은 뭐 옥스포드는 수도 없이 가봤고요. 거기는 참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라 옛날에 그 박사 과정을 옥스포드에 있는 한 칼리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그러나 그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돈 벌어서 와야지 하고 갔다가 학원 강사하다가 공부는 끝나버렸죠. 그렇지만 옥스포드는 항상 가면 따뜻하게 반겨주는 것 같아서 자주 가고요. 케임브리지도 자주 갑니다. 그리고 옥스포드에서 좀 더 올라가면 셰익스피어의 생가가 있는 스트라트포드 어폰 아본이 있고요. 그리고는 스코틀랜드를 좋아해서 에딘버러를 집사람하고 자주 갔었죠. 밤에 차를 몰고 가서 아침에 도착하고 막 그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정말 좀 시간 여유를 내서 저기 하일랜드, 스코틀랜드 위에 있는 하일랜드를 돌면서 거기에 여러 그 부족들의 전쟁 이야기라든지 그들의 참 애타던 삶 그리고 왈라스의 그 전투 지역을 돌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전쟁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둘러봤죠. 그래서 이제 올해 또는 뭐 올 연말이면 그래도 힘들고 어렵게 그동안 무너졌던 삶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으로는 내년 2024년에는 그래도 중간에 조금씩 틈을 내서 집사람과 유럽을 좀 다녀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드나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장인 장모님은 영국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또 어렸을 때 저를 키워주신 고모님도 돌아가셨고 또 저희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한국에는 형제들하고 조카들이 있습니다. 근데 늘 제가 마음 쓰는 것은 한번 한국을 방문하면 마음이 흐트러져서 끊임없이 들락날락 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지금까지 2001년에 이민을 와서 1990년에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2001년에 영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와서 지금까지 딱 한국을 2006년에 한번 가본 것 외에는 한국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꼭 가야 된다, 가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아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장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을 방문을 이제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처음에 이민을 떠나올 때 제 나름대로 계획했던 일들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지만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이제 변호사로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명예를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노년에 한국으로 가서 떠나왔던 고향 언젠가는 고향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싶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와서 월성입니다. 제가 경주 월성 김가거든요. 그래서 그 월성에 집을 짓고 거기서 노년을 살고 싶었는데 이제 뭐 그 꿈은 포기했습니다. 원자력 방사선 먹으면서 살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유럽은 한번 완전히 돌아보자.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완전히 한번 익혀보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렸고요. 일본, 중국, 뭐 싱가포르, 홍콩 다 젊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그리 가볼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리 조민 씨께서 유튜브에 방송을 하나 올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 페이스북에도 글을 지금 쓰고 있는데 아직 올리진 못했어요. 예, 그 뭐냐면 조민 씨가 올린 것 중에 JW 메리어트 푸꾸옥 전격 리뷰라고 해서 베트남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베트남의 한 호텔에서 우리 조민 씨에게 광고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조민 씨가 직접 그 호텔에 그 친구들과 또는 그 편집해주는 그 팀들과 같이 가서 그 호텔에서 재미있게 지내는 것들을 찍어서 올렸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베트남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으로 들락거리는 모습이 저의 어떤 각오를 무너뜨릴까봐 한국을 갈 때는 제가 어느 정도 한국을 떠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루면 그때 한국을 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고 있다가 한국을 떠나올 때 생각했던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유럽을 충분히 돌면 그때 한국을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는데 늘 마음은 유럽에만 있었어요. 베트남 같은 데도 없었어요. 중국도 일본도 왜냐하면 그냥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락거리는 그 모습이 저의 그 어떤 목표를 흐트릴까봐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베트남도 그냥 그런 나라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민 씨가 이번에 유튜브에서 쭉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뭐 마사지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수영장도 있고 바닷가에서 그런 모습들이 쭉 보여주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민 씨가 활짝 웃으면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그 호텔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바닷가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걸 보고서는 늙기 전에 적어도 집사람과 제가 수영복을 입고서 추하게 보이지 않을 때, 뭐 지금도 수영복 입으면 제가 보기에는 배 나오고, 집사람 말에 의하면은 비쩍 말랐는데 배만 아주 통통하게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제 집사람도 수영복 입자 그러면 아마 안 입을지도 모르겠어요. 맨날 남편보다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키는 더 적은데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스스로를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그래서 사실은 그 집사람과 제가 베트남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민 씨가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런 가능성을 우리인데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가보고 싶고요. 우리 이제 모두 다 그런 곳에서
정말 밝게 모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근심 걱정들을 벗어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민 씨가 먼저 갔었으니까 우리 가족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베트남의 그 호텔이 참 고맙더라고요. 네, 너무 고맙죠. 왜냐하면 조민 씨가 환하게 웃고 조민 씨의 그 표정이나 조민 씨의 말을 통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꿈을 갖고 하는, 그리고 뭔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베트남에 있는 한 호텔은 이해하고 조민 씨에게 광고를 맡겼어요. 너무 잘 맡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광고가 너무 잘 맡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적임자를 찾아서 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죠. 예, 호텔이 우리 민주 시민들의 마음을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들에게 조민 씨를 통해서 알려준 게 아닌가. 그래서 푸꾸옥 리조트, JW 메리어트 푸꾸옥 리조트, 여러분 아마 조민 씨의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호텔이 고마운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광고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참 정이 많고 효심이 깊고 이웃을 사랑하고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나쁜 점이 있다면요, 더럽게 눈치 보죠. 권력자의 눈치 보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부하고요. 그리고는 핑계를 대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직까지는 내 자식을 대학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쁜 줄 알지만 저는 마음은 함께 하겠습니다. 보세요. 윤석열이와 검사들이 설쳐대니까 그 자리에 KBS 사장 하나 바꾸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잘라버리고요. 먼저 아부를 하잖아요. 전화해서 방송 나오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방송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윤석열이가 직접 전화했나요? KBS 이번에 사장된 그 누군가 박민인가? 그 친구가 직접 전화했나요? 아니죠. 그 밑에서 눈치 보는 애들이 그 짓 했죠. 여러분, 국회 청문회를 하거나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나와서 말하는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라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아, 저 개 같은 새끼들. 이런 얘기가 입에서 그냥 절로 나오죠. 왜요? 밑에 있는 놈들이 눈치 보거든요. 잘릴까봐 눈치 보거든요. 그래봤자 결국은 위에 있는 놈들이 잘리지 않고 밑에 있는 놈들이 다 잘리고 감옥 가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다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피해를 안 당하고 어떻게든 있어 보겠다고. KBS가 지금 개판으로 하루아침에 변해갔는데 거기에 기자 또는 노조에서 성명 발표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잘릴 각오를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침묵하는 대다수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상황이 되면 정말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가? 어느 상황이 되면. 저는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소주 회사가, 대한민국의 컴퓨터 회사가, 대한민국의 세탁기를 만드는 회사가, 대한민국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가 조민 씨에게 광고를 부탁하는 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런 검사 독재 정권을 벗어나 있을 거다. 왜요? 그 기업가들이 용기를 갖고 기업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날, 그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국가가 될 거며 시민들의 모든
권한이, 시민들의 인권이 인정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꿈은 하나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조민 씨에게 광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만일 테슬라가 조민 씨를 통해서 광고를 하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빚을 내서라도 다음번 차는 테슬라를 살 겁니다. 만일 볼보가 조민 씨에게 광고를 의뢰하면 저는 다음번에는 지금 쓰고 있는 저 차에서 바꿔야 될 때는 분명히 볼보를 살 겁니다. 그게 BMW든 그게 벤츠든 어느 회사든 간에 조민 씨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는 저의 다음번 자동차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모두 다 그 자동차를 사라고 저는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만일 LG 노트북이, LG 컴퓨터가 조민 씨에게 LG 그램에 대한 광고를 부탁하면 저는 LG 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계속 LG 그램만 쓸 겁니다. 광고를 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저 LG 그램 팔아버릴 겁니다. 중고로 팔아버릴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다음번 컴퓨터는 LG 그램을 사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여기 커피 자국이 묻었네요. 저에게는 삼성 노트북도 있습니다. 이 삼성 노트북 역시 삼성이 만일 조민 씨에게 노트북 광고를 한다면 저는 앞으로 삼성으로 다 바꿀 겁니다. 그러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면 삼성도 이 노트북도 처분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거 살 겁니다. 만일 전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의 어떤 컴퓨터 회사가 조민 씨에게 컴퓨터 광고를 맡긴다면 저는 무조건 그 컴퓨터를 살 겁니다. 왜냐하면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용기 있는 기업가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광고를 하더라도 조민 씨가 광고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광고는 아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술을 끊는다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그 이후에 술을 끊었는데요. 잘 끊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빨간 캡, 진로의 빨간 캡 소주를 조국 장관님께서 즐겨 드셔서 저도 조국 장관님 따라하고 싶어서 즐겨 먹었는데 지금은 런던에 있는 여기 뉴몰던에 있는 식당에 가면 저만 가면 빨간 캡이죠?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 직원들이. 그만큼 제가 빨간 캡 노래를 불렀거든요.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 기업이 빨간 캡 만들어서 열심히 소주를 팔고는 일본해라고 표기했다면서요. 그렇게 용기 없고 일본을 진출하기 위해서 일본 눈치 보고 역사관도 없는 그런 술을 마셨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슬픕니다. 술을 안 마시기로 한 건 너무나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술 마시는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했을 때 저는 비록 술을 마시지 않겠지만 다른 분들이 술을 마실 때 진로 소주를 마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국에 있는 우리 제가 좋아하는 여기 사업하시는 한 분하고 술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 조민 씨가 광고를 해주면 그건 뭐가 됐든 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 살지만 세탁기를 지난번에 한 몇 년 됐죠? 한 2년 전인가? 기존에 쓰던 세탁기가 한 10몇 년을 썼는데 망가졌어요. 근데 영국은 고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고치느니 차라리 하나 새 거 사는 게 나아요, 영국은. 그래서 종종 전자제품 고치는 사람이 영국에 오면 큰 돈 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뭐 아무튼 그래서 그때 LG 세탁기를 샀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에 있는 우리가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사면 그러면 한국 제품이 그만큼 더 해외로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어쨌든 한국 기업의 매출이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샀고요. 예, 아들이 엄마 생일날 아들하고 딸이 돈을 모아서 차를 사줬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우디나 벤츠를 사드리겠다고 그러는 걸 그러지 말고 차값도 좋고 성능도 좋은 쌍용 코란도를 사달라. 아들하고 참 한참 딜을 해서 결국 쌍용 코란도를 샀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지금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째 쓰고 있는데, 예, 4년째 쓰고 있는데, 뭐 장고장도 없고요. 예, 차도 멋있고, 예, 물론 뭐 집사람이 그 조그마한 좁은 골목을 들어가다가 앞쪽 범퍼를 쫙 좀 갈아가지고 이번에 손을 좀 보긴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타면 상쾌한 그런 차를 타고 있습니다. 예, 물론 다음번 차도 저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가 저희의 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제 생각에는 조민 씨에게 광고를 의뢰하십시오. 예, 만일 우리 한국 기업들은 검사 정권의 눈치 보느라고 광고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게 외국 자동차 회사로 넘어간다면 어쩔 수 없죠. 외국 자동차 써야죠. 예, 저는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업의 제품만 골라서 쓸 생각입니다. 제가 그런 건 또 잘해요. 한번 삐지면 그 다음 절대 그 회사 제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생산자들의 그런 제품을 집사람을 설득해서 늘 같이 쓰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조민 씨의 이번 광고를 보면서, 야, 베트남에 있는 호텔은 저렇게 용기가 있고 눈치 안 보고 기업가로서 당당히, 영국이라면 당당히 영국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 한국 기업가들은 저렇게 눈치를 보나? 예. 물론 눈치를 안 보면 뭐 붙잡아다가 뭐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아부를 하면 죄를 지어도 봐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한국 기업가들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안 바뀌면 망하든 말든 저 신경 안 쓰면 되죠, 뭐. 예. 뭐 기업가들 중에 권력의 눈치 보는 기업가들,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 SK도 이번에 보니까 좀 권력하고 매우 밀착했더만요. 예, 원래 SK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정권하고 말 그대로 혼인을 통해서 정권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무선 전화 뭐 이런 거 받고, 그죠? 그랬던 기업 아닙니까? 그 아주 정경유착이, 예, 아주 심한 그런 기업인데, 예, 뭐 SK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만일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권력의 눈치를 계속 본다면 눈치 보고 사세요. 대신 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조민 씨의 광고 참 반가웠고요. 그리고 조민 씨의 광고를 보면서 베트남의 그 호텔로 여행을 가고 싶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혹시 내년에 가게 되면 갔다 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오늘은 이렇게 조민 씨의 유튜브에 재밌는 광고가 있더라. 그리고 조민 씨의 유튜브를 보면 삶이 즐거워지는 많은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호텔, 베트남에 있는 이 호텔 광고뿐만 아니라 고양이를 키우면서, 예, 그 고양이 방송하는데 보니까 막 녹화하는데 고양이 한 놈이 그죠?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꼭 사람 말을 다 이해하고 방송을 다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끼어들더라고요. 우리 집 고양이들하고 똑같아서 참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우리 조민 씨의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조민 씨는 지금 소송 중입니다.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많은 소송 비용이 듭니다. 예, 재판이라는 건 참 많은 소송 비용을 들게 해요. 특히 대한민국은 검사들이 국가의 세금으로 돈을 쓰면서 사람들을 엄청 괴롭힙니다. 그래서 조민 씨가 요즘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마 소송 비용으로 지금 계속 벌어서 저축해서 소송 비용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조민 씨가 소송 잘하시라고, 예, 끝까지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 없도록 끝까지 소송에서 다 이기시라고, 예, 끝까지 이기시라고 격려해주는 의미에서 여러분 소송비, 예,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소송비를 지원하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유튜브 방송에서는 옆에 채팅이 있어서 글을 올리면 됐는데 물론 자막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냥 막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조민 씨의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조민 씨의 신한은행 계좌입니다. 조민 씨의 신한은행 계좌. 예, 계좌번호는 110, 예, 110 다시 526, 예, 526 다시 043, 예, 043 853, 853. 예, 신한은행 110-526-043 853. 예, 조민 신한은행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 조민 씨의 유튜브를 통해서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 조민 씨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조국 장관님과 초선 오적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